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급 명령 결정을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렇다면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지급 명령 송달을 받았는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보시면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주의 기간을 놓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이제 곧 소송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자와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았던 나머지 10분의 9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지만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해야 될까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변제 채무의 금액에 대한 기재가 잘못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자율이 한 5%, 1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자율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자 청구가 가다하게 들어온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채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소송 절차법적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늦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희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명령 확정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은 사실 아주 간단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약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목 아래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채권자, 채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기재를 하시고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의신청서 내용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3년 몇 월 며칠경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라고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내용 아래에는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의신청인의 채무자 성명 그리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인 채무자분의 연락처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을 보내온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되고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요. 2주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촉박하다고 한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찾아가셔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는 기한에 여유가 좀 있으실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등기우편을 보낼 때에는 우편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제출하실 것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명령의 특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랑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희생사건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는 이의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나홀로 소송 등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채무자분들께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